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들을 정말 잘 키웠고 결혼도 잘 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극악무도한 일을 겪게 되면서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는 평범한 엄마인데요. 울 남편은 노가다꾼인데 버는 족족 사고를 쳐서 돈을 물어주거나 쫓겨나곤 했어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성격이 순해서 제 성질을 다 받아주거든요. 게다가 자식들한테는 정말 잘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라서 같이 살았던 거죠. 아니었으면 진작에 이혼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어디 가서 사고나 안 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삼시세로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요. 이런 남편이 있었기에 항상 돈이 쪼달렸어요.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의대를 목표로 공부한다고 학원비에 과외비에 돈이 꽤 들었거든요. 게다가 나중에는 우리 딸이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고 해서 학원을 보내느라 돈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져서 임상시험까지 하면서 돈을 벌게 됐어요. 임상시험 아르바이트가 어감 때문에 많이 위험한 이미지가 있어서 꺼려지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짭짤한 돈을 벌기에는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도 최대한 덜 위험해 보이는 걸 찾아서 했어요. 그리고 별다른 부작용도 없었죠. 다행히 우리 자식들 모두 머리가 똑똑해서 재수 없이 아들을 의대에 보낼 수 있었고 우리 딸은 구급 공무원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 딸은 곧바로 돈벌이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우리 아들은 아니었는데요. 의예과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펠로우 1, 2년 정도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의사가 된 아들이 학교 CC로 만나서 8년 동안 연애하고 있던 여자친구를 데려와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며느리도 의대 나왔으니까 당연히 결혼시켜도 걱정 없겠다 하고 결혼시켰죠. 아들 녀석이 8년 동안 연애했어서 어쩌다 한 번씩 며느리를 마주쳤었는데 애가 인사도 잘하고 말도 예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시킨 건데 알고 보니 며느리가 엄청 속을 썩이는 애였어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의사가 되지 못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결국 제가 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잔소리를 했었는데요. 아들, 며느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공부만 한대? 학고까지 받으면서 학교를 10년 넘게 다니고 있잖아. 넌 벌써 의사 됐고 돈도 벌고 있는데 며느리는 아직인 거니? 이러다 의사가 되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엄마, 와이프도 열심히 하고 있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그 사람도 얼른 졸업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나 봐. 시간이야 충분하지 않았니? 넌 졸업하고 바로 의사가 됐는데 며느리는 왜 아직도 의사가 안 된 거냐고. 내가 너희 결혼시킬 때만 해도 멀쩡히 의사 될 줄 알았는데 너무 걱정돼 죽겠다. 안 그래도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중간에 학고도 받았었고 졸업하는데 오래 걸렸던 것 같아. 나도 답답한 마음에 와이프랑 부딪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엄마도 좀만 더 기다려줘. 와이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일이 잘 안 풀린 것뿐이야. 와이프가 마냥 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아직도 수련일을 안 하는 거야? 제대로 된 의사가 되려면 수련이 과정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언제까지 이렇게 공부만 하고 있을 거래? 와이프가 수련일을 거치지 않고 일반의로 바로 개인 병원 페이닥터가 되겠대. 계속 나 혼자서만 돈을 버니까 미안했나 봐. 와이프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아들, 너 혼자 벌어서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서 더 걱정돼. 며느리가 제대로 된 의사가 될 때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다. 엄마, 우리도 이제 안정될 거야. 안 그래도 우리도 엄마가 걱정하는 것만큼 우려하고 있고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알겠어. 이런 잔소리도 엄마가 걱정돼서 이러는 거 알고 있지? 우리 아들만 뒷바라지하고 고생하는 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들 혼자 돈을 벌게 돼서 걱정됐고
며느리가 의사가 되지 못하면 어쩌나 싶어서 뭐라 한마디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며느리가 영상의학과 의사가 되긴 했어요. 이제 마음 놓고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우리 며느리 자랑을 해댔었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속썩이더니 드디어 의사가 된 거 있지? 진짜 걱정 많이 했었는데 결국 해냈대. 우리 아들 의사 됐을 때보다 더 마음 졸였던 것 같다. 야, 아들이 이어 며느리까지 의사면 정말 든든하겠다. 너는 아들도 의사, 며느리도 의사, 그야말로 의사 집안이네. 나도 처음엔 걱정 많았어. 며느리가 학교를 10년 넘게 다녔거든. 겨우 의사 면허 따고 나서도 수련의 과정을 안 하겠다고 해서 답답했지. 근데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네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결국 잘 돼서 다행이네. 넌 이제 한시름 놓겠다. 이제 너도 좀 여유 부리면서 살아. 지금부터라도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아들이랑 며느리 돈으로 여유 좀 부리고 효도 좀 받겠네요 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들이랑 며느리 돈이지 제 돈이에요. 저는 저고 애들은 애들이죠. 전 아들에게 뭔가를 바라거나 그런 목적으로 결혼시키지 않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편이라서 애들한테 손을 안 벌리려고 했어요. 60 넘어서도 하루에 5시간씩 자고 알바하거나 일을 했는데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는 상가 청소 알바를, 청소 알바가 끝난 10시부터 5시까지는 베이비시터 알바를, 늦은 저녁에는 집에서 볼펜 조립 부업을 했어요. 아들 며느리가 의사고 딸이 공무원인데 뭘 그렇게 빡세게 사냐고요? 애들 직업이 그렇게 잘나도 먹고 살기 힘든 건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늙어도 야무지게 사는 거라고 나름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일은 몰라도 베이비시터 일은 좀 서러울 때가 있었죠. 제가 아이들을 좀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 꾸벅꾸벅 졸면서 애들을 본 거예요. 바로 그때 여자 목소리가 빽 들려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알고 봤더니 애기 엄마가 홈캠으로 절 지켜보고 있었고 그 홈캠에는 전화하는 것처럼 목소리도 낼 수 있더라고요. 결국 애기 엄마가 화가 나서는 이렇게 악을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졸다가 애기 다쳐서 큰일 나면 어떡해요.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애들 맡기기 걱정됐는데 역시 똑바로 일을 안 하고 있었네.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고 오늘 처음 잠깐 졸았던 것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로 크게 화내시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처음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제가 돈 드린 만큼 일을 제대로 하셔야죠. 집에서 주무시라고 아줌마를 베이비시터로 고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아이와 정성껏 지내온 걸 아실 텐데 단 한 번의 실수를 이렇게 크게 문제 삼으시다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실수라고요? 그런 변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제가 믿고 아이를 맡겼는데 졸고 있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아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이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애를 맡기는 게 아닌가 봐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주의할게요. 제가 실수한 것뿐인데 자꾸 나이 때문이라고 하시니까 정말 속상하네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이러고 있을 시간에 차라리 다른 사람 고용해서 맘 편하게 맡기는 게 낫겠어요. 우리 집에서 더는 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바로 그만두라고요? 그동안 제가 애정으로 아이를 돌봐드렸는데 이렇게 단칼에 끊어내시다니요. 제가 조금 더 신경 쓸 테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시지 말라고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맡겨요? 아이 봐주기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잠깐 준 건데 이런 일이 처음이지 않나요? 홈캠으로 감시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서운하네요. 처음이든 아니든 제가 돈을 줬으면 그에 맞게끔 일을 성실히 했어야죠. 저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만 나오시라고요. 그러고는 베이비시터 고용업체에 저에 대해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며 아주 악담을 해놨어요. 그렇게 베이비시터 일에 잘리게 되면서 다시 일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임상시험 알바 공고글을 발견하게 됐어요. 애들이 걱정하니까 더는 안 하려고 했지만 나이 제한도 없는데 생각보다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제가 원래 했던 것들보다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했지만 당장 수입이 반토막이 됐는데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원해버렸어요. 처음엔 뭐 문제 있겠어 하는 마음도 있어서 지원한 거지만 무섭더라고요. 근데 임상시험 알바를 다시 시작해보니 전에 했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았고 약속한 돈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뒤로도 임상시험 알바 중에 나이 제한 없는 것만 하고 다녔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을 막기 위한 위산 억제제 임상시험 알바를 했었는데 위산 약화로 소화 기능에 장애가 생겼어요. 식사를 하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더라고요. 과민성 대장 증상이 생기니까 병원을 다니게 됐어요. 자식들이 알면 걱정하니까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 가족들 모임에서 제가 밥을 잘 못 먹었거든요. 그때 자식들이 절 주의 깊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따라 왜 그래? 밥을 잘 못 먹는 것 같은데 어디 아파? 아니면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못 먹는 거 처음 보네. 아니, 가만 보니까 저번에도 엄마 잘 못 먹었어.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엄마 아파도 우리한테 잘 말 안 하잖아. 티도 안 내고.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픈 것까지 숨기고 싶지 않아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사실 몇 달 전에 베이비시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잘리는 바람에 임상시험 알바를 시작했었거든. 이게 처음엔 멀쩡했었는데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 있지. 그래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 후로 밥을 잘 못 먹게 됐어. 엄마, 진짜 미쳤어?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엄마 나이가 몇인데 임상시험을 하고 있어.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병원에서 뭐래? 약은 먹고 있어? 입원할 정도는 아니래? 밥을 이 정도로 못 먹을 정도면 약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엄마, 내일 나랑 같이 병원 다시 가보자. 어머님, 그럼 병원에서 실수한 거니까 피해 보상금 많이 달라고 하세요. 임상시험하다가 몸 아프게 된 거면 확실히 챙기셔야 해요. 아들이랑 딸은 내 몸 걱정부터 하는데 며느리 넌 돈 이야기가 먼저 나오니? 나는 너네들한테 신세 지고 싶지 않아서 임상시험 알바까지 한 건데 너무하네.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당연히 걱정했죠. 근데 피해보상금 받는 부분도 중요한 거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단순히 소화가 안 되고 과민성 대장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나 본데 난 죽겠다. 사람이 사는데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영양분 섭취도 제대로 안 되는 기분이야. 당신은 그러니까 엄마한테 왜 그런 말을 했어.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그렇지.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러면 안 되지. 다음부턴 그러지 마. 아들 녀석이 이렇게 뭐라 하니까 며느리가 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며느리를 보고 있다가 이러고 말았죠. 아휴, 됐다.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며느리 너한테 기대하고 있는 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신경 쓰지 마라. 그런데 또 뭐 피해보상금 챙겨야 하는 건 맞는 말이잖아요. 며느리 말대로 임상시험을 개최한 단체에 연락해서 절차를 밟은 다음에 피해보상금을 받았었는데요. 여러분도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며느리가 푼수덩어리 같고 칠렐레 팔렐레 하긴 했어요. 약간 눈치가 없고 공부머리만 있어서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돈 이야기부터 꺼낸 며느리한테 서운하긴 했어도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아들 녀석이 울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정말 면목이 없어. 진짜 엄마가 우리한테 신세지지 않으려고 하는 만큼 나도 엄마한테 신세지지 않으려고 했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게 됐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울지 말고 차근차근 천천히 말해봐. 엄마가 다 들어줄게. 와이프가 친정에 큰돈이 필요하다고 했거든. 뭐 때문에 그리 큰돈이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장인어른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거야.
투자한 부동산이 곧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지역개발 계획이 무산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대. 장인어른이 은퇴자금을 탈탈 턴 다음에 대출까지 해서 구입한 부동산이었는데 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어지면서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야. 대출 이자마저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장인어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와이프한테 도움을 요청하셨나 봐.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더라고요. 며느리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여러 방법을 알아보다가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이 며느리한테 주식 이야기를 했대요. 언니, 나 정말 급해서 언니한테 연락했는데 지금 우리 친정이 큰일 났거든? 아빠가 은퇴 자금을 다 털어서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그게 완전히 망했어. 지역개발 계획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뚝 떨어졌거든. 아빠가 대출까지 받았는데 이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라 집이 넘어갈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좀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아. 아, 진짜?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상황 같은데 어쩌지? 나도 지금 재테크를 하느라 큰돈을 써버려서 돈을 빌려주기 좀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었는데 혹시 다른 방법 없을까? 그냥 두면 아빠가 정말 파산하게 될지도 몰라서. 얼마 전에 재테크를 했었는데 진짜 짧은 시간 내내 큰돈을 벌었어. 너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내가 리스크 없게끔 해줄게.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서 무섭거든. 게다가 재테크는 남의 말만 듣고 하는 거 아니라 공부하고 하는 거라던데. 나도 처음엔 겁났었는데 요즘 시장 핫하더라고. 내가 재테크한 종목은 정말 안전한 건데다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너도 조금만 투자하면 분명 큰돈 벌 수 있을 거야.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나 진짜 큰돈이 필요하긴 한데 잘못했다가 더 망하는 거 아니야? 언니, 우리 가족들 중에서 나까지 실패하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어. 근데 내가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 이 종목은 내부 정보에 근거한 거야. 내가 아는 사람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직접 알려줬어. 곧 엄청난 호재가 발표될 거래.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불어나는 거야. 내부 정보? 그거 불법 아니야? 언니 설마 그동안 계속 재테크로 성공했던 거 이런 방법으로 성공했던 거야? 그러다 걸리면 어떡해. 우리만 아는 거라 더 안전해. 그리고 이거 엄청난 기회라 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결단 내리는 게 좋아. 이거 놓치면 진짜 기회 다 날아갈걸? 그래도 너무 큰 돈을 걸기가 불안하긴 한데 정말 괜찮을까? 잘못되면 우리 집까지 흔들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 진짜 무서워, 언니. 진짜야. 내가 장담할게. 나도 그 정보 듣고 바로 해봤거든? 솔직히 말해서 나도 돈에 쪼들릴 때였는데 이거 덕분에 한 방에 해결했어.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솔깃해져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이랑 이런 식으로 상의를 했대요. 여보, 오늘 지인을 만났는데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줬어. 지금이 기회라고 우리도 한번 해보래. 도와주겠다고 하던데 지인이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확신하는 거야? 자세히 말해봐. 갑자기 큰 돈을 재테크하는 건 무리일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평소에 허튼 소리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난 몇 달 동안 자기가 실제로 수익을 봤다고 하니까 나도 해보고 싶어졌어. 그럼 일단 소액으로 시작해보자. 그 정도면 위험 부담도 적을 거야. 우선은 작게 시작하고 결과를 보면서 조금씩 늘려가자. 며느리랑 아들이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시도해봤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잔뜩 들뜬 채로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여보, 우리가 이만큼 수익을 냈어. 그때 그 언니 말을 듣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사실 나도 반신반의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벌게 되다니. 이렇게 된 이상 조금 더 크게 해봐도 되지 않을까? 더 많은 돈을 넣으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급하게만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며느리랑 아들이 재테크에 성공했다는 자신감과 독학으로 공부한 지식도 약간 있으니 그만 자만해버렸대요. 이번에도 성공할 걸 알고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주식에 투자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크게 실패하면서 큰 손실을 입고 금전적으로 궁지에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고생하는 며느리를 위해 지금 다니는 대학병원을 그만두게 됐대요. 돈을 더 주지만
3교대 근무를 하는 빡센 요양병원으로 직장을 옮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애들도 챙겨야 하니 교대 근무를 하는 곳으로 갈 수는 없었대요. 그래서 며느리는 본래 다니던 병원을 계속 다니기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래요. 아무튼 아들이 가장이니 집안일은 가장이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후로도 며느리가 친 사고 때문에 여파가 남아있어서 아들네가 많이 힘든 상황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쓴소리 좀 했었는데요. 아니, 아무리 갑자기 돈을 벌게 됐어도 그렇지 어떻게 생각도 안 하고 재테크를 막 했니? 다음부턴 절대 그러지 말아라. 큰 돈은 아니지만 애들 생활비 할 정도로는 보내줄게. 아들한테 이런 뒤에 전화를 끊은 다음에 돈을 송금해 줬죠. 그 뒤에 며느리한테도 전화해서 한 소리 했었는데요. 우리 며느리 딸같이 생각하고 있어서 잔소리 좀 할게. 내가 이 차 저 차에서 생활비 하라고 돈을 좀 보내주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테크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어머님, 저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욕심냈다가 일이 이 지경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네가 잘못해놓고 왜 반박을 하고 있니? 이럴 땐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다. 솔직히 며느리 네 일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커리어도 지키고 그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역시 어머님은 아들만 생각하시네요.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랑 상의하고 시작한 재테크였어요. 어머님도 남편한테 다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며느리는 남의 집 자식이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된 제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저도 너무 힘들다고요.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울먹거리는데 아휴, 이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에 며느리한테서 죄송하다. 다음부턴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듣긴 했죠. 그러다 임상시험 알바를 했던 것에 대한 부작용이 축적이라도 된 것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가슴이 아프고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겨드랑이랑 가슴 부분이 부풀어 오르고 뭘 하지도 않았는데 쉽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해서 증상을 이야기하니까 아들 녀석이 이러더라고요. 엄마, 유방암 증상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와이프가 근무하는 병원에 가봐. 와이프 병원에 갑상선이나 유방, 목 멍울을 봐주는 초음파랑 조직검사 기기가 있어서 자세히 봐줄 거야. 제가 며느리가 영상의학과 의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 덕 좀 보자 싶어서 얼른 며느리한테 연락해서 이런 부탁을 했죠. 며느라, 요즘 가슴이 아프고 통증이 있어서 걱정돼서 그런데 병원 예약 좀 잡아줄 수 있을까? 네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유방 초음파랑 조직 검사 좀 받아야 할 것 같다. 네, 어머님. 당연히 대신 예약해 드릴 수 있죠. 제가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 문의해서 가능한 시간 알려드릴게요. 그래, 언제쯤 예약이 잡힐까?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빨리 검사를 받고 싶거든. 최대한 빨리 좀 부탁해.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괜히 불안해서 그래. 제가 이러니까 며느리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대답이 분명 긍정적인 듯 했지만 뭔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예약이 잡혔는지 아직 알아보는 중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죠. 며느리가 정말 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건지 그냥 대답만 하고 있는 건지 애매한 기분이 들었지만 며느리가 일하고 있는 병원이고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검사를 받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예약하고 한 보름이나 기다리게 됐어요. 저도 제 몸에서 안 보이던 게 잡히고 아프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며느라, 병원 예약한 건 어떻게 됐어? 도대체 검사를 언제 받을 수 있는 건데? 보름이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니? 어머님 빨리 봐주고 싶지만 다른 환자들도 생각해야죠. 어머님보다 위급한 환자들이 워낙 많아서 죄송해요. 얄미웠죠.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며느리에겐 제가 아직도 그저 남이구나 싶었어요. 전부터 유도리 없다는 건 느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그렇게 보름을 기다려서 진료를 받거든요. 결과가 또 바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또 보름을 기다렸다가 결과를 보러 갔는데 며느리가 절 보자마자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망설이다가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유방암 말기암이에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인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대학병원 한번 가보세요. 이러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며느리가 우는 거예요. 전 며느리가 사회성에 결여되어 있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서 감정이 메말라 있을 줄 알았거든요. 며느리가 우니까 당황스럽고 얼떨떨해서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훌쩍거리면서 제게 이러는 거예요. 애들 아빠한테 말을 해야겠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걱정했었거든요. 이 사실을 알려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잖아요. 아들이랑 딸이 걱정하니까 일단은 하지 말아라. 일단 생각을 정리하고 말해야 할 것 같아. 나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말은 해야죠. 어머님이 나중에 잘못되시면 어떡해요? 지금부터라도 건강 상태 잘 체크하고 관리하려면 주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말해야 해요. 우리 아들이 안다고 해서 내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꼭 알려야겠니? 나도 사실 잘 모르겠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님 마음 100번 이해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상태니까 가족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알리게요. 네? 그래. 우리 딸이랑 아들한테 얘기해라. 나중에 알면 애들이 또 왜 말 안 했냐고 노발대발할 애들이니까 지금 알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요, 어머님. 제 동기가 있는 대학병원에 예약 걸어놓을게요. 같이 가봐요. 어머님이 지금 이 상황 받아들여줘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러면 안 되지만 너무 무서워요. 어머님께 방금 희망을 가져보자고 했지만 어쩌죠?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어머님 가망이 없어서 어떡해요? 의사인 며느리가 눈물을 몇 번이고 닦으면서 이러니까 제가 다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느리 이야기를 듣고 넋이 나가 있다가 이렇게 중얼거렸죠. 일단 내가 혼자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거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암이라니 믿겨지지가 않아서 받아들일 시간을 좀 가지고 오마. 네, 어머님. 생각하고 전화 주세요. 아무리 상황이 일이 됐더라도 어머님 혼자 안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며느리가 이러길래 제가 힘없이 진료실을 빠져나왔죠. 병원을 다니다가 충격이 좀 컸는지 눈앞이 핑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휘청이고 손발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아무래도 기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길래 수액을 맞기 위해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접수처에 수액을 맞으러 왔다고 하니까 여기로 가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액을 맞고 있는데 방 바로 옆이 주사실이더라고요. 거기서 간호사들의 말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들이 글쎄 이런 식으로 뒷담을 하고 있는 거 있죠? 아까 윤 원장님이 시어머니께 하는 말 들었어? 정말 살벌하더라. 어떻게 사람이 그래? 윤 원장님이 그런 거 알고 소름이 쫙 끼쳤잖아. 말 조심해. 아직 계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는 말 듣고 윤 원장님께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리고 원장님도 계시잖아. 아니야. 내가 아까 병원 나서는 거 봤어. 윤 원장님도 진료실에 안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아유, 내가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막말하는 줄 알아? 간호사들이 제가 병원을 아예 떠나고 여기에 없는 줄 알고 있나 봐요. 뭐 때문에 그걸 의식하는 걸까 싶었거든요. 그러다 잠시 후에 간호사가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내가 잘못 전달해서 윤 원장님 시어머니 검사 자료가 다른 교수님 화면으로 전송됐었거든? 근데 그 교수님이 다행히 치료를 잘 받으면 회복될 수 있는 정도라고 했어. 근데 윤 원장님은 자기 시모한테 시한부 판정 내린 거 있지? 와, 무섭네, 원장님. 시모가 그렇게 싫었나?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아니야? 남편 엄마잖아. 가족인데 어떻게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시한부 판정을 내릴 수 있지?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들었는데 한 병원 내에 개별적인 학과의 의사를 원장이라고 부른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병원장은 아니고 그 병원 안에 있는 영상의학과 원장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윤신이 윤 원장이라고 불리고 있던 거죠. 그래서 가만 들어보니 이거 제 얘기구나 싶었어요. 정간호사가 전화하는 걸 엿들었다고 하는데 남편분도 의사신데 남편분이 시킨 거래. 원장님이 말끝마다 돈동거렸잖아. 기분 좋을 땐 우리한테 잘해주고 기분 안 좋을 땐 우리한테 재수없게 굴 때마다 좀 쎄하긴 했어. 근데 설마 이런 일까지 벌일 줄이야. 누가 알고 있었겠니?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수액을 뜯어낸 다음에 며느리가 있는 진료실을 들어가 버렸어요. 며느리가 자리에 없길래 녹음 기능을 켜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며느리를 기다렸는데요. 잠시 후에 며느리가 들어왔길래 며느리 머리채를 붙잡은 채로 이리 소리쳤죠. 간호사들한테 다 들었다. 너 거짓말했다며? 내가 말기암 정도는 아닌데 시한부 판정을 내린 거라며? 치료받을 수 있는데 치료가 불가능한 것처럼 질질 짰다며? 이거 놔요. 갑자기 왜 이러는데?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어머님 암 걸렸다고 저한테 이런 식으로 푸시면 안 되죠. 내가 이거 전부 다 녹음했다. 간호사들이 나 수액 맞고 있는데 다 말해주더라. 심지어 이 병원 무슨 교수님도 내 자료 보시고 다행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구라를 쳐? 여러분도 상황 전부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간호사들이 저한테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느리를 낚으려고 간호사들이 말해주었다 거짓말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눈을 땡그랗게 뜨고 어버버거리다가 이러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간호사들이 진짜 어머님께 그렇게 말한 거예요? 도대체 언제요? 어머님이 직접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간호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 내가 녹음한 걸 틀어서 들려줄 수도 있다. 간호사들한테 다 물어봤으니까 솔직하게 털어놔. 간호사들이 증인 서주기로 했으니까 좋은 말 할 때 고백하라고. 간호사들한테 얼마나 지랄을 해댔으면 지들 커리어 포기하고 복수하겠다고 나서겠니. 제가 끝까지 이악 물고 거짓말을 했는데 며느리가 간호사들한테 재수없게 군다고 한 게 사실이었나 봐요. 며느리가 찔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지 그제야 덜덜 떨면서 이실직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어머님 검사 결과는 7일 만에 나왔는데 검사 결과를 남편이랑 이야기하고 이런 짓을 꾸민 거예요. 어머님을 치료 안 받게 하면 돈도 굳고 점점 병세가 악화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어머님이 모아둔 돈 저희들한테 오게 되니 이런 짓을 꾸민 거예요. 어머님이 생활비 지원해주겠다.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피해 보상금을 두둑하게 받았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하셔서. 뭐? 내가 피해 보상금 받았다니까 눈이 획가닥 돌아가서 이런 짓을 꾸민 거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희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진 거. 저 때문에 남편이랑 사이도 안 좋아졌는데 이 기회에 다시 화해하고 전처럼 화목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 제가 종용한 거 아니고 남편이 먼저 나서서 하자고 한 거라고요. 며느리만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들이 더 쓰레기였네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절 관 속에 쳐넣으려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며느리랑 이야기하면서도 녹음 기능을 켜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놨었기에 며느리가 직접 말한 내용은 제 휴대폰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를 뿌리치고 변호사를 만나러 갔죠. 변호사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한 것도 들려주니까 변호사가 이러더라고요. 며느리분이 의사로서 의뢰인분께 고의로 거짓 진단을 내리거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증거로 수집해 의료윤리위원회나 법원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아드님도 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공범으로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해서 며느리분이랑 얘기할 때 녹음한 거 제출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며느리분이 의사 면허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될 거예요. 변호사가 이러니까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아들한테도 복수를 해줘야 하잖아요.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아들이 며느리랑 같이 했던 짓을 전부 다 공표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공표를 했냐고요? 병원으로 가기 전에 핸드폰을 꺼내선 가족들에게 하나씩 전화를 돌렸어요. 가장 먼저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해버렸죠.
여보세요? 자영아, 아들이랑 며느리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 얘네들이 날 저 세상 보내려고 했어. 일부러 나한테 시한부 판정을 내린 거야. 내 돈이 탐나서 그렇게 한 거래. 뭐라고? 말도 안 돼. 언니가 정말 그런 짓을 당했다고?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짓을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어? 그래, 내가 전부 다 확인했어. 내가 며느리한테서 자백도 받아냈다고. 그리고 내가 증거까지 다 모았어. 이제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병원에 가서 이것 전부 다 밝히려고. 아니, 이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네. 영원히 병원이 어디라고 했지? 주소 좀 찍어줘. 나도 갈게. 나도 가서 그거 참계획을 확실히 해줘야지. 동생이 이러길래 동생한테 아들이 어느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려준 다음에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전화해서 똑같이 말했더니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영원이가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럼 진짜 정신 나갔네. 며느리는 못돼 먹은 년이 들어와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아들이란 놈이. 내가 그 둘이 그런 짓을 벌였다는 사실을 간호사한테서 다 들었다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지금 병원에 가서 이 모든 걸 알린 다음에 아주 망신을 주려고. 지금 자영이도 오기로 했어. 그럼 나도 가야지. 당신이 그런 꼴을 당했는데 남편이 안 가면 쓰겠나. 내가 바로 달려가서 아들놈이든 며느리년이든 멱살이라도 같이 잡아줄게. 남편이 이러길래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 다음에 딸한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딸이 이렇게 경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엄마, 그게 사실이야? 오빠랑 올케가 그런 짓을 했다고? 엄마가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고? 세상에, 뭐 그런 미친 것들이 다 있어? 내가 전부 다 확인했어. 그래서 지금 병원으로 가서 이 모든 걸 폭로하려고. 더 이상 아들놈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될 것 같다.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설 거니까 너도 와라. 딸이 충격을 받은 듯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가족들에게 모두 전화를 돌리니까 하나둘씩 병원으로 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랑 다 함께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전부 다 저를 따라 아예 드러누워 버렸거든요. 그 순간 병원을 가득 메운 환자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는 게 느껴졌죠. 그때 제가 로비 한가운데 누워서 이런 식으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 나쁜 자식아, 네가 도대체 뭘 했는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해. 너랑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걸 밝힐 거라고. 여기에서 일하는 김영원이라는 의사가 내 아들인데 며느리랑 같이 짜고 날 저 세상 보낸 다음에 내 재산을 관리하려고 했다. 난 그것도 모르고 치료도 못 받은 채로 눈 감을 뻔했다고.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전부가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허겁지겁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병원 경비원이 저한테 다가와서는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환자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계속 소란 피우시면 저희도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진정하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밖으로까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일어나시죠. 아이,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손대는 순간 너도 아들이랑 같이 고소해버릴 거야. 난 이미 이판사판이라고. 당신도 인생 피곤해지기 싫으면 내 몸에서 손 떼! 제가 이러니까 병원 경비원이 손도 대지 못했어요. 그러던 와중 아들 녀석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저희를 보고 놀란 토끼 눈이 되었길래 제가 이리 소리쳐 버렸는데요. 김영원 의사, 저놈이 바로 내 아들이에요. 고작 돈 때문에 애미를 관 속에 파묻으려고 했던 파렴치한 놈이라고요. 여러분, 저놈한테 질려받지 마세요. 저놈 사기꾼이에요. 제가 이러니까 병원 내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안 그래도 거기 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제 또래였거든요.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꼈는지 아님 저랑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다들 들고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아들한테 하나둘씩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의사 선생님, 그런 식으로 부모를 죽이려 드는 나쁜 놈이 없어? 난 그것도 모르고 선생님이 실력도 좋고 인성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네. 선생님, 돈 때문에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설마 환자들한테도 비슷한 짓거리 한 거 아니지? 우리가 그동안 속았던 거 아니냐고.
아들이 그런 환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꼼짝도 못하길래 제가 삿대질을 하며 말했어요. 니랑 며느리 둘 다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내가 전부 다 녹음해서 증거 다 갖고 있으니까 쓸데없이 찬머리 쓸 생각하지 말고 벌 받을 생각이나 해. 돈을 벌어도 빚이 줄지를 않아서 잠깐 돌았었나 봐. 엄마, 나도 가장이잖아. 내 새끼, 내 마누라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거니까 제발 이러지 마. 너 같은 불효자식, 파렴치한 년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제대로 맛봐야 한다. 그래서 봐줄 생각 없으니 꺼져. 바로 그때 며느리가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으면서 이랬어요. 어머님, 역시 여기 있었네요. 찾았어요. 당신 뭐야? 당신도 무릎 꿇고 와서 빌어. 뭘 멀뚱히 보고만 있어. 지금 상황 파악 못해? 며느리가 아들한테 이렇게 손짓하니까 아들도 같이 며느리랑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놔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팍팍 털어내며 어떻게든 떨쳐내려고 하면서 이랬죠. 니들 사과 필요 없다. 니네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빌어도 봐줄 생각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 놔라. 너네들이 이런다고 내가 용서해 줄 것 같아? 그렇게 제 바지에 매달린 것들을 질질 끌고 가면서 손대라고 고함을 지르니까 다른 의사들이랑 간호사가 와서 뜯어 말리는 거예요. 김 원장님, 환자들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곤란해요. 환자들한테도 피해가 가잖아요. 제발 진정하세요. 원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이곳은 공공장소고 병원입니다. 이렇게 고성 지르시고 난동 부리시면 저희로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인할 수 없어요. 지금 이 환자분께서 화가 나신 건 이해하지만 다른 환자분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은 멈춰주셔야 해요. 차라리 경찰을 부르시든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맞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 부르든가. 내가 잘못했을 것 같아? 나한테 사과하려고 매달리는 것들 보라고. 저 두 인간들이 내 돈을 뜯어내려고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증명할 수 있어.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금 병원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다들 보고 있잖아요. 저희가 다 잘못했으니까 그만 좀 해주세요. 엄마, 진짜 미안해. 내가 정말로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다신 안 그럴게. 제발 병원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나한테 거짓말하려고 드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애쓰는구나. 나는 너희 둘의 사과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 벌을 받아야 마땅한 짓을 했으니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김 원장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김 원장님 아내분도 의사라면서요. 의사 집안에서 이런 짓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병원이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니까 결국 아들이랑 며느리가 얼굴이 벌개져서는 저를 놔주더라고요. 그렇게 전 이 모든 복수를 끝내고 병원을 빠져나왔죠. 이후에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지원했던 것들을 다 끊고 연까지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일 최고의 복수는 뭔지 아세요? 바로 잘 사는 거예요. 악착같이 살겠다는 집념 하나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고 재활 치료도 열심히 받을 생각이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아들이랑 며느리를 고소했어요. 며느리 진료실에서 몰래 녹음한 게 있으니 며느리가 아들 주도하에 저한테 허위 진료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됐죠. 공범이라는 증거가 있으니 아들 또한 법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명성과 직업을 잃게 된 거예요. 의료윤리위원회에 고발한 후 며느리랑 아들이 결국 의사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위원회에서 며느리가 고의적으로 잘못된 진단을 내린 점, 그리고 아들과 공모하여 시어머니의 건강을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 거예요. 그 결과 며느리랑 아들의 의사 자격이 정지됐고 큰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게 됐어요. 그 뒤로 속 시원하게 제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며느리랑 아들이 보이는 거 있죠. 제가 그때 모른 척 하려다가 이것들이 뭐라 하려나 싶어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며느리랑 아들이 이런 말을 짓거리는 거예요. 엄마,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너무 미안해. 의사 자격이 정지가 됐고 소송 준비하느라 돈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 그런데 게다가 내가 다니던 병원이랑 와이프가 다니던 병원에서 병원의 명예가 실추됐다. 환자들이 줄었다고 소송을 했대. 어머님, 남편 말이 맞아요.
돈 때문에 허위 진료 보는 의사가 있는데 아니냐. 난 그런데 못 다닌다면서 병원을 옮기는 환자들이 적지 않았대요. 그래서 땡전 한 푼 없으니까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들이 정말 염치 없지만 좀 부탁할게.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랑 며느리 아냐? 충분히 벌 줬으니까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도와주라. 어? 아들이랑 며느리가 이러면서 넙죽 절까지 하는 거 있죠. 제가 그래서 바로 이렇게 비아냥대고 말았어요. 연병 떠네. 너네들 인성을 알게 됐는데 내가 니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겠니? 꿈 깨라 이것들아. 난 너네들 이미 내 아들이랑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썩 꺼져. 그리고 그것들이 다치든 말든 바로 코앞에서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코 부딪혔어. 너무 아픈데 이 문 좀 열어봐. 엄마 제발. 엄마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래도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잖아. 어머님, 저 이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제발 저희 좀 봐주세요. 어머님, 이 문 좀 열어달라고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이런 발광들을 하더니 몇 시간 동안 지들끼리 똥꼬쇼를 하다가 가버렸어요. 전 그 뒤로 아들이랑 며느리 연락처를 싹 다 차단했거든요. 요방암 진단받은 건 어떻게 됐냐고요? 며느리랑 아들을 의료윤리위원회에 고발한 이후 그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제는 재활에 전념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연글을 써보게 된 거예요.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때의 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아들이랑 며느리 같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손절하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